밤마다 그릇 담가두는 당신,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것이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도 저녁 설거지를 미루며 그릇을 물에 담가두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고 그 그릇들을 꺼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가정위생과 식품 안전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단순한 위생관리 수준을 넘어선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괜찮으셨죠.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변화 하나로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밤부터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요리까지 하시고 나면 정말 피곤하시죠? 특히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신데 매번 설거지까지 즉시 하기가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압니다. 피곤하니까 그릇은 물에 담가두고 내일 아침에 해야겠다는 생각,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물에 불려두면 기름때가 더 잘 떨어지겠지 하는 실용적인 생각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독일 푸르트방엔 대학교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이 8시간 동안 물에 담가둔 일반 가정의 그릇을 조사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장균이 무려 10배나 증가했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가 검출되었으며 임산부와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세균들이 저온에서도 꾸준히 증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찬물에 담가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설거지하지 뭐라고 생각하며 그릇을 담가두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세균들은 20분마다 2배씩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8시간 후면 이론적으로 1000만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FATTOM이라는 6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F는 푸드, 즉 음식으로 그릇에 남은 음식 찌꺼기는 세균들에게 완벽한 영양원이 됩니다. 어는 어시더티, 산도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음식은 세균이 좋아하는 pH 범위에 있습니다. T는 템퍼러처, 온도로 섭씨 5도에서 60도 사이는 위험 온도대라고 불리며 실온인 20도에서 25도는 세균 증식의 최적 환경입니다. 또 다른 T는 타임, 시간으로 시간이 길수록 세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O는 아크서전, 산소로 물 표면의 세균들은 산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M은 모이스처, 수분으로 물에 담긴 상태는 100% 완벽한 수분 공급 환경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릇을 물에 담가두는 순간 이 6가지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는 면역 노화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해서 세균에 대한 1차 방어선이 약해지고 장 점막의 기능이 저하되어 세균 침투 확률이 높아지며 면역세포들의 반응 속도가 둔화됩니다. 특히 T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해서 감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균에 노출되면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중독 입원율은 20대보다 3배 높고 사망률은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수세미를 분석한 결과 1제곱센티미터당 무려 540억 개의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 변기물보다 20만 배 많은 세균 밀도입니다. 미국 국립위생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 수세미, 도마는 집 안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이며 심지어 화장실보다도 더 많은 병원성 세균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세미가 항상 젖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깊숙이 박혀 있으며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 세균의 완벽한 서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방의 또 다른 세균 핫스팟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싱크대와 배수구는 생고기, 생선, 채소에서 나온 모든 세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바이오필름이라는 끈적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세균들이 세제나 뜨거운 물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도마는 교차 오염의 주범으로 생고기를 자른 도마에서 채소를 자르는 것은 세균을 직접 전파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냉장고 손잡이와 수도꼭지도 간과하기 쉬운 오염원입니다. 날고기를 만진 손으로 이런 곳들을 만지게 되면 세균 전파의 중간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최선은 식사 후 즉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마르기 전에 처리하면 세균 증식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설거지도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정말 피곤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실 때는 차선책이 있습니다. 최소한 2시간 이내에는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간단히 헹군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밤새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특히 8시간 이상 실온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설거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준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기름기가 심한 것은 키친타월로 먼저 닦아냅니다. 2단계는 예비 헹굼으로 흐르는 물에 큰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범위 내에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3단계는 세제 사용으로 적절한 양의 주방 세제로 충분한 거품을 내어 최소 20초 이상 문지르며 세척합니다. 4단계는 헹굼인데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제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5단계는 건조로 가장 위생적인 방법은 자연 건조입니다. 행주를 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나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긴 손잡이가 달린 설거지소를 사용하시면 손목에 무리가 덜 갑니다. 서 있기 힘드신 분들은 높은 의자를 싱크대 옆에 두고 앉아서 설거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밝은 조명을 주방에 설치하시고 유통기한 확인 시에는 돋보기를 활용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식기를 적절히 활용하시거나 작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종이 재질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용적인 15분 설거지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처음 5분은 정리 시간으로 남은 음식을 냉장 보관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며 그릇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다음 5분은 세척 시간으로 기름기가 적은 컵이나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름진 냄비나 프라이팬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5분은 마무리 시간으로 싱크대를 닦고 수세미 물기를 짜며 주방 카운터를 정리하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만약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침으로 미뤄야 한다면 꼭 지켜야 할 최소 조치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헹구며 건조한 상태로 한쪽에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에 담가두지 마세요. 계절별 특별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세균 증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식중독 발생률이 3배나 증가합니다. 이때는 설거지를 더욱 즉시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주 버리며 주방 환기를 강화하고 냉장고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높아져 의외로 세균 증식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 세균과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하므로 제습기나 환풍기를 적극 활용하고 수세미와 행주를 더욱 자주 교체하며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세균이 죽는다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세균을 죽이려면 최소 섭씨 60도 이상이어야 하는데 싱크대 물은 금방 식어버리고 오히려 따뜻한 30-40도는 세균 증식의 최적 온도가 됩니다. 둘째, 세제만 사용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세제는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며 충분한 헹굼과 기계적인 문지르기가 필수입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세균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변화하고 과거의 안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해야 할 것들로는 설거지를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하기, 물에 담가두지 않기, 그릇을 완전히 건조시키기, 싱크대를 설거지 후 세제로 닦기, 수세미와 행주 사용 후 완전히 건조시키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주 단위로는 수세미를 주 1-2회 끓는 물에 소독하기, 싱크대 배수구를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청소하기, 냉장고 온도와 상태 점검하기, 도마를 소독하고 표면 상태 확인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월 단위로는 수세미와 행주를 2-4주마다 교체하고 배수구를 분해해서 청소하며 냉장고 내부를 청소하고 주방 전체를 정밀 청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더 주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면역력이 더욱 약해져 있어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일회용 식기 사용이 환경에 나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며 종이 재질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답합니다. 수세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일회용 수세미나 실리콘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도마를 몇 개나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최소 2개, 가능하면 육류용, 생선용, 채소용으로 3개를 준비하시라고 답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습관 변화로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시고 그 결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주방 위생만 지켜도 식중독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자녀분들과 손주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나 바쁜 직장인들도 이런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에 오늘의 과학적 지식을 더해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이웃 어르신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시면서 서로의 건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릇을 물에 담가두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수세미는 2-4주마다 꼭 교체하고 사이사이 소독해주세요. 작은 비용으로 큰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도마는 용도별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특히 생고기 후에는 반드시 소독하세요. 넷째, 설거지는 가능하면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하고 주방 전체의 위생 관리를 습관화하세요. 다섯째, 여러분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녁 그릇을 물에 담가두지 않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래오래 건강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